그럼 여기는 제목에 보면 유닛 3은 주제문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문 다양하다의 위치가 뭐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밑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찾아보자. 주제문은 뭐 보충 설명이고 있다 그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하니? 인용이 나왔잖아. 우리가 듣보잡이 나오면 일단 이 내용은 중요하다고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거고 때로는 저거 자체가 주제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첫 문장이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읽어봤는데 이게 뭔가 뭔 소리야 잘 모르겠다 쳐. 이따 다시 보고 몰랐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문장 좀 쉽게 나오네. 학생들이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 언제? 그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에 알타이드 묶여있을 때. 오, 스토리텔러? 아, 저런 말. 그럼 뭐야? 역사 공부를 할 때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묶어서 하면 기억이 잘 난다 그 얘기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면 이 하나의 그런 한 가지 주제를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중간에 역적으로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그럼 저게 보고서 내용이 무슨 보고서 내용 나오겠냐고. 두 번째 문장 그치? 요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인용이지. 근데 요 인용 자체는 하나의 뭐 예시 역할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알아보기 편한 두 번째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형광펜을 해.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형광펜 없으면 빌려줄게. 독해용 형광펜. 이게 중요한 문장 또는 주제문. 그지? 정답의 근거 그렇게 딱 쳐놨으면 나중에 복습해서 꼭 볼 때 여기 왜 형광펜 쳐놨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거는 좀 다른 색깔로 좀 구분해가지고 표시하면 되겠고, 해석할 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였냐면, 혹시 모를 글의 흐름 바뀌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제문이라고 확정을 졌으면 확인을 해보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in contrast가 나와. 자, 얘는 대조야, 100%. 즉, 상반된 예시가 나왔구나. 그럼 저거는 흐름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 끝. 그래서 저게 옛날에 나도 되게 좋아했는데 설민석 쌤 좋아했단 말이야. 뭔가 불미스러운 일로 방송에서 하차하기 전까지 재밌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던 거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거야. 뭐 그랬다고 하던데 본 적은 없는데 재밌지 않았네? 나는 되게 재밌었는데 말빨이 좋아가지고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설사의 경험을 못 되겠다고. 선택지를 봐. 선택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했었지 우리 학교 시험 볼 때조차도.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역사를 학습해야 되는 이유 노노노 그지? 역사 이야기랑 같이 하면 공부 잘 돼 기억 잘 나 그거잖아. 그 다음에 자 2번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그 히스토리컬 드라마야. 저 드라마가 사실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이거 혹시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이런 여기 드라마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거든. 너무 세부적이라다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절대로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근거를 가지고 그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냐면 네가 직접 풀어봐서 그게 내가 체화가 된다고 하지. 내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풀어야 돼.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땐 그런 거 같잖아.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검은 책이 사실 더 중요해. 이건 이해를 주면서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했다면. 그치? 혼자 연습해보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거 대충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왜 이게 정확하게 왜 이게 주제문 또는 왜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 좀 짚고 넘어가.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학원에 최대한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2번은 뭐 내용도 안 맞지만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냥 아웃이다. 3번은 전통적인 교습 방법의 일점들인데 일단 저것도 전통적인 방법도 나오기도 하지만 역사 얘기가 빠졌어 주인공 그지? 아웃이야. 그 다음에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개입들 괜찮네. 4번 좋은 것 같아. 가능하고 자 5번은
무슨 뭐 중요함까지는 좋아. 역사를 가르칠 때 이야기 중요함이었으면 좋겠지만 역사에 대해서 균형 잡힌 뭐 관점에 갖는 것에 중요하면서 무관한 얘기다. 그래서 역시 선택지는 깔끔하게 그냥 뭐 그다음 어렵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고 요것만 한번 확인해보자. 아 참 처음에 저걸 봐야지. 부문 전문장. 강조 부분이 또 나와. 강조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강조 부문이라 하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디스 대사에다가 집어넣는 것인데 이거 뭔가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 넘치 얘기했잖아요. 아닌가? 누구한테 했던 것 같아. 하여간 강조 부분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들어보면 뭐 이런 거지. He 뭐 broke the chair 이렇게 했다 칠게. 걔가 의자를 부셔먹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 빼고 얘가 됐던 나는 얘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시제가 이제 과거니까 동사가 이즈가 아니라 오즈를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거지. 요 자리에다가 요거나 요 그냥 쓰고 예를 들어서 얘를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다 he를 쓰면 나머지로 순서대로 여기다 쓰면 되는 거잖아. 원래 없던 걸 집어넣는 거라고 강조하려고. 해석은 바로 그다 의자를 부신 게 되고 그 다음에 체어를 여기다 넣게 되면 여기다 he broke만 쓰면 되는 거잖아. 요거 강조 부분이야. 이렇게? 요거는 지금 영체는 맞지 3학년 때 나오거든 교과 과정에서 중학생들은. 하여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 똑같은 이디스 대신데 예를 들어서 It is true that he is nice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 강조문인가요? 아니, 이거는 가조 진조잖아. 사실이다, 그가 착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강조 구문을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요 이디스 대를 빼고 남는 말을 조합을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면 강조 구문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빼고 하면 his nice 끝인데 true가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강조 구문이 아니라 가조 진조하는 문법적인 얘기고 언제 이걸 이렇게 따져보고 있어 독해하면서 바쁜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한 번에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디스 대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오게 되면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냐? 요거 얘기하는 거야, 형용사. 잠깐 봐봐. 쓸 시간 줄게 안 줄 거예요? 봐봐, 여기 형용사가 왔잖아. 그럼 여기 진주어가 요 자리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비동사야? 형용사 부호야. 그지? 여기로 오면 비동사 형용사 부호니까 가주어 진주어 되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거 하는 것을 해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다 옮겼을 때 비동사 형용사 부호 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자리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와. 부사나 뭐 부사부 전명구 같은 거 있잖아. 그럼 얘는 강조 구문이 되는 이유는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해서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강조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저것처럼 명사가 나오는 경우예요. 뭐 이것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근데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디스 대 사이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이제 문장 구조를 봐야 돼. 이 경우에 문장이 완전하면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데 불완전해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구조가 되면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명사를 뽑아낸 거야. 그치? 그래서 아까 이것도 봐봐. he를 여기다 넣었다? 그럼 바로 broke가 나오니까 어라?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네. 그래서 강조구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거 이해되니? 꼭 이건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명사가 왔을 때는 얘가 마치 모양이 뭐랑 비슷하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불완전한 구조 관계대명사랑 똑같아 모양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강조하기에서 끌어낸 말이 사람이면 얘를 who를 바꿔도 되고 사물이면 which를 바꿔도 돼. 즉 다시 말하면 이디스 명사 who which 불완전한 구조는 강조 구문이고 쌤 그럼 이게 이시 대명사라 얘가 관계대명사처럼 해석되는 경우는 없나? 있긴 있는데 매우 드물어. 그래서 일단은 이디스 명사
뭐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강조 구문을 먼저 해석을 해보라 그 얘기야.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 문법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위해서 강조 구문은 사실 끝이거든. 강조하는 건 주제문이거든. 끝인데 요거 이제 보면서 바로 한 번에 식별이 가능해. 이 되게 원론적인 걸로는 독해하면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지. 저 언제 따져보고 있어. 다 떼놓고 뭐 집어넣고. 이해되는 거? 이거야.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잠깐 봐봐. 여기도. 자, 이디스 대시 나왔는데 명사가 왔잖아. 이거 뭐 수식어니까. 보통 이런 식이야. 강조구문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바로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다. 뭐 하는 게? 못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뭐? 사실을 행언, 걸 이렇게 되는 거고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도 이런 경우 이게 주어 자리에 있던 걸 원래 여기 이 자리에 이게 있었던 거를 그냥 이디스 대사에 집어넣은 거니까 이 파란색 부분을 빼고 그냥 저거 주어야 동사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 느낌을 살리러 바로 저거다 이거 한 번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저게 강조 부분이 해석이 됐어도 뭔 소리야. 사실을 걸 옷을 제공한다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합쳐보면 결국 무슨 얘기니? 아 역사의 이야기가 그 역사가 이야기랑 묶였을 때 기억이 더 잘 된다는 얘기는 결국 역사의 이야기 자체가 그 사실을 뭔가 전달을 더 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내일은 수단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내일이 뭔가요? 또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라고 밑줄 쳐놓고 21번에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다음 문장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단서가 있는 경우는 모의고사는 안 나오지. 그지? 근데 내신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놈이 이놈이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 결국은 역사 안의 이야기가 사실을 건다르게 잘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을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다 끝났어. 이거 중요한 내용은. 그지? 그 다음 보충 설명을 하나만 보자면 요것 때는 구조를 보려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연구에 따르면 뭐 고딩학교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실험을 하고 있었어. 뭐 연구하고 뭐 발표하는 건데, 뭐 역사적인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얘네들은 이제 스토리텔러가 이렇게 뭐 연극, 뭐 극화된 맥락에서 학습 자료, 역사적 자료를 막 전달하고 이런 거야. 여기는 해석을 해보고 안 되면 물어봐. 그런데 얘네들은 또 다른 집단, 얘하고 다른 애야 되겠지, 분명히. 인컨트롤스 대조니까. 얘네들은 뭐에 관련이 되냐면,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한 거야. 전통적인 학습 방법은 막 조사해보고 보고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연도 놓고 막 외우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설세 많은 걸로. 그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결론 또. 그지? 그 연구가 뭘 나타내더라냐면 머터리얼 학습 자료인데 프레젠티 제시가 된 스토리텔러에 의해서 제시된 학습 자료가 가지더라 훨씬 더 많은 관심과 개인적인 영향을 어떤 것보다 저거보다 얻어진 것보다 전통적인 방법을 마야 통해서 얻어진 그것은 뭐니? 학습 자료 이거 얘기하는 거지? 항상 두 가지를 대조 또는 비교할 때는 같은 말 중복이 싫으니까 앞에 나온 거 단수를 가리킬 땐 대, 복수는 보호음을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렇게 맞춰보는 거잖아. 비교나 대조 같은 데서. 그럼 사실 이것도 주제가 여기도 들어있기도 하네. 그럼 이제 이런 느낌도 가능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글의 이제 전개 방식 중에서 실험 연구 조사라는 게 있단 말이야. 꼭 나오는 40번 문제지? 거의. 그 실험 연구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번은 처음부터 딱 훅 들어오잖아. 뭘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실험 연구 조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실험을 왜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 또는 가설을 제시를 해줘. 그 다음에 이렇게 실험이 뭐 됐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일반화시켜. 시사점이라고 하는 일반화. 그리고 일반화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실험연구 조사의 이제 구조를 가지는데 이게 반항하는 경우 좀 드물고 무슨 얘기냐면 얘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은 이 두 가지라고 요거하고. 근데 주제는 결국 뭐야? 이거잖아, 이거. 결과나 시사점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험 연구 조사, 그러니까 얘는 사실 처음에 이제 뭐 부문 자체가 강조 부문에다 인용, 그다음 뭐 좀 더 쉽게 풀어주고, 그다음 또 인용으로 보충 설명 예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거 사실 가설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얘를 가설처럼 생각을 했잖아. 컴플릿 센텐스로. 그러면 여기는 실험을 한 실험의 내용이 여기까지 나오고, 요 마지막 문장이 좀 전에 한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냐고. 맞지? 결과에 해당된다.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도 나와. 여기에 빈칸이 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요 내용은 그대로 뭐 때문에 실험을 했어? 그 결과와 관련된 그 실험 목적이 나올 거고, 반대로 결과에 빈칸이 있어? 가설이 나왔으면 그 내용 그대로 넣는데 상호 추론의 근거를 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빈칸 추론을 했어. 여기 빈칸이 있어야 되잖아. 요 내용이었잖아.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더 좋았다며. 관심도 너무 많이 갖고. 반대로 여기가 빈칸이 됐어. 이걸 근거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나름 내용은 별게 아닌데 우리가 독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이해되는 거고. 자, 이거는 뭘지 이렇게 한번 보고. 안 썼으면 써. 이거 시간 줄게. 그래서 여기는 밑에 책에 써놓은 거는 얘는 설명문이고 두 가지씩이다라고 써놓긴 한 거야. 보충 설명 나온 형태로. 글의 형태 자체. 두 가지. 지금 이게 제목이 뭐였냐면 주제문 어디 있냐. 두 가지냐. 그걸 얘기하는 거여서 좀 다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면 재밌다는 거야. 예전에 보면 여학생들 중에서는 그 국사 뭐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국사 선생님 되고 싶다 뭐 이런 애들 몇 명 있었거든. 걔네들에게서 막 말빨이 좋아. 스토리텔러야, 그지? 재밌어. 얘기도 잘해. 됐어, 여기 준다. 그리고 저기 나는 괜찮으니까 혹시 너무 말이 갑자기 내가 뭐 빨랐다거나 못 알아들었다거나 이러면은 물어봐. 다시 얘기해줄게. 그리고 이런 거 난 되게 좋아하는데 쉽지 않은 얘기지만 내가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줘. 그러니까 아니잖아. 이런 거 좋아.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좋긴 좋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이거는 일단 이제 첫 문장에서 사회적 관계가 베너핏 이롭다 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거 얘기할 때는 그런 걸 얘기 많이 했었어. 일단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모르는 단어가 실전 상황, 모의고사 상황, 내신 상황이 아니라 빈칸 추론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데 이 사실 우리가 대입학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가 좀 일부 있어도 풀 수는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을 때 애들이 보통 1학년들 수준에서는 모르는 거 뭐 이걸 모르겠다. 모르는 단어를 지우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모른다 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주셨어. 그 다음에 밑에도 혹시 모른다고 했으면 좀 지워볼까? 뭐 얘기를 한번 해봐. 그 위에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요 정도 몰라도 괜찮아. 더 모르면 안 돼. 여기까지 알아야 돼. 지금 웨이커는. 일단 여기까지 지우고 한번 보자고. 사회적 관계를 하면 이렇다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돼서 요거의 목적어는 얘야. 동명사. 얘는 뭐예요? 동명사 앞에 있는 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지. 소유격이 원칙이긴 하지만 동명사는 그러니까 특히 저런 형태 많이 나온다고. 전치사 다음에 그게 목적으로 동명사인데 걔 의미상의 주어가 소유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런 해석을 이렇게 가야 돼. 사람들이 서로한테 이거를
으로부터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줄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라고 이제 because가 나왔고 저것도 중요하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 얘기를 할 때 인과관계가 있으면 일단 뒤에 나온 내용이 중요한 거야. 얘를 중심으로 끌고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한테 이게 또 중요하긴 할 텐데 뭔가를 주면 관계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래서 이제 주제가 되긴 한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좋아해지는 거니까 수동이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아까 서로한테 줬던 이거를 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컴플리먼트를 문맥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요 N이라는 병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똑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 컴플리먼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남이 나를 좋아하는 거랑 뭐 비슷한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아라고 추론을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이게 끊임없이 계속 모른다고 바로 번지면 안 되고 단서를 찾아보려고 좀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시도를 자꾸 해봐야 돼. 이거 얘기는 그러면 남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좋아해 주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 막 줘. 그럼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 같아. 대충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남이 나를 좋아해. 관계가 좋아져. 그렇지 않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지 않냐? 아니니? 스토커 뭐 이런 거 비슷하고 이런 말 하잖아. 그치? 일단 뭐 대충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봐볼게. In that respect. 그러한 이것도 이제 처음 봤을 때 이게 이제 뭐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는 저건 이제 측면이지? 존경 아니고 이런 측면, 이런 면에서 소셜 라이즈, 사회적 거짓말? 단어는 알겠는데 개념은 잘 모르겠지. 그런데 괜찮아. 이게 뭐가 나왔어? 예시. 오케이. 그럼 이거 같은 이거잖아. 근데 아까 여기서 이걸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안에 이거 아주 쉬운 말 있잖아. I like your new hairstyle. 머리 새로 했어? 괜찮은데? 멋지다. 이런 걸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할까? 이 정도면 좀 생각이 들잖아. 엄마가 머리 하고 왔을 때 별로였는데 엄마 벌써 이렇게 해줘야지. 엄마 옷을 했어. 우리 당장 환불하러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 이게 좋다요. 뭔지 몰라도 관계. 그러면 딱 위에 거랑 떠올라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 있잖아. 사회적 관계가 좋아. 그럼 이게 지금 사회적 관계겠네. 그치? 그러면 이거 뒤집힌 거야. 사회적 관계는 뭐 때문에 좋아지는 것에서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소셜라이즈라고 하는 애는 아까 여기서 뭔지 몰랐던 컴플리먼트랑 같은 비슷한 개념 이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순서만 바꾼 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이게 더 구체적이야. 좀 전처럼 사회적 거짓말은 관계에 좋구나. 사회적 관계에 같은 말인 것 같고 사실 그게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알았으면 여기서 끝이거든. 몰랐으니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거짓말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네. 얘네들은 말이 된다. 심리적 이유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사회적 거짓말은 serve라는 게 이게 뭐 서빙한다, 접대하다는 뜻도 있지만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도움이 되다가 좋아. 도움이 된대. 두 가지 반대 도움이 된대. 자기 이익, 타인 이익.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열거거든. 즉 자기 이익에도 좋고 남의 이익에도 좋아. 그럼 관계가 좋아지겠네. 보충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굳이 안 봐도 좀 훑어보면 여기 자기 이익 얘기가 왜 좋은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의 이익 얘기가 왜 좋은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을 모든 걸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고 좀 지점을 일단 지우긴 할까요? 두 번째 문장은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사회적 거짓말, 관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선지를 봐봐. 얘는 이제 우리가 약간 수능 그림 찾기처럼 단어를 지운 상태에서 한 상태고 밑으로 가야 돼. 이거 뭐
진실과 거짓을 사이에서 뭐 구별하는 방법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선택지에서 이렇게 복수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법 여러 개가 저거 두 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지도 봐줄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적 거짓말의 역할을 하면은 답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자존감 얘기는 아니었거든. 그리고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것도 틀려. 이거 사회적 거짓말을 해도 이거는 캡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관계에 도움된다는 거였지. 그 다음에 그래도 뭐 다른 선택지가 정말 아니게 되면 셀프 이스트만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것도 되려면 될 수도 있는 거. 그 다음 3번은 칭찬을 하는 것은 칭찬의 중요한 일에 타인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컴플리먼트 이게 칭찬이거든. 저 단어 뜻을 알면은 뭔가 그럴싸해도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했잖아. 근데 뭐에 중요한 거냐면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중요한 거였지 남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야. 그래서 3번도 여기 무관해지는 거. 요거 때문에 또 못하게 되는 거야. 앞에는 괜찮을 만큼 여기는 뭐 나름 괜찮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완전 무관한 얘기니까 무시하면 되겠고. 그래서 5번에 답이 된 거는 사회적 거짓말의 영향, 모임 미치는 대인관계. 그래서 이게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여기 나오는 뮤추얼 릴레이션이랑 같은 말이지. 상호회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얘는 선택지가 괜찮아.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학교에서 오답 내는 대표적인 선택지는 이 본문에 우리가 주제문 찾았을 때 나오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그대로 만약에 선택지에다 끌어다 썼으면 그거는 아까처럼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거기는 맞는데 이쪽 한 단어 틀리게 해서 오답을 만드는 거고 정답은 항상 패러프레이징 기준이라고 보는데 같은 말 절대 인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로 이게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내가 찍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선택지 중에서도 본문에 나온 단어가 없는 걸 찍는 게 확률이 더 높아. 특히 빈칸도 거의 뭐 모의고사 고3 애들 거는 거의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거든. 전혀 생각지 않은 게 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뭐 어려우니까. 그렇게 찍을 때는 뭐 그렇게. 자 그러면 뭐 답은 5번이었는데 여기 이제 안다고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고 다시 볼게. 그리고 자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색깔로 대응을 해보면 사회적 관계가 이롭다랑 그 다음에 여기 상호 관계 뭐 이롭다랑 이게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칭찬을 서로 주는 거였었어. 그지? 그래서 이게 소셜라이즈라고 하는 것도 칭찬이었었고 됐지? 여기까지 이렇게 된 상태야. 조금 더 구분하면 아까 조금 뭐 이거 뭐 그대로 살려주자. 이렇게 원상이 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오게 너게는 뭐 단어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저기 뭐 가끔씩이거든. 그럼 이거 다 맞지? 아까 말한 그렇지. 서로한테 칭찬을 가끔씩 해주는 게 관계 좋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자 얘는 첫 문장은 칭찬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관계에 좋음 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역시 뮤추얼 상호 관계에 좋음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그때 근데 이 두 문장만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야? 얘가 더 큰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 칭찬 중에 이게 일부분이거든? 그럼 보통 이 두 문장만의 관계를 봤을 때는 얘가 주제문이어야 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트로 토픽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주제문이고 이게 주제문이고 어떻게 판단하냐고 항상 보충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그 부연 설명, 보충 설명 있잖아. 이게 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주제문이 바뀌는 거라. 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로 지금 부연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문장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트로덕션 도입 부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를 토픽 센텐스가 되는 즉 얘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조금 애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도입 주제문 구조는 첫 번째가 이거야. 이렇게 좀 크게 던져놓고 좀 하고 싶은 걸 좀 줄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 도입 주제문 구조 중에 처음에 A라는 거를 언급을 해놓고 두 번째 문장에서 요 A를 통해 가지고 야 그러니까 뭐 A 때문에 B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부연 설명은 방금 B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는 A 얘기를 하진 않거든. 요것도 도입, 인트로덕션, 타겟 센텐스 구조는 이게 두 가지가 있다더라. 그래서 요거는 요런 형태에 대해서 어떤 게 주제문이냐 첫 문장이 아니고 요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제 학교 선택지에서는 그러면 선생님이 사회적 거짓말 말고 칭찬이 서로 관계에 좋다라고 그렇게 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내고 사회적 거짓말도 관계에 도움된다 그렇게 낼 수는 없고 이중 정답이 될 거니까. 그래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사회적 거짓말이 관계에 도움된다를 빼버리고 칭찬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 그게 있잖아. 그럼 그게 답이어야 되는 거지. 어쨌거나 이거 포괄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내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문장. 그래서 형광펜 자체는 요 예시를 빼고 소셜라이즈부터 요만큼을 이쪽 형광펜을 이만큼만 좀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정리 옆에 썼으니까 인트로덕션, 타겟 센텐스, 보충 설명 이런 구조 가면 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 단어는 그냥 보면 될 거거든. 그래서 뭐 이거 하나 보면 이 디셉티브는 동사랑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 디시브가 사람을 속이다야. 요거의 그 명사형이 디셉션이야. 사기 또는 기만이라고 하고 저거의 형용사가 티브, 사기치는, 속이는 이렇게 돼. 이걸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봐야 돼. 사람을 속이는. 그 다음에 이제 플래러링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동사가 플래터야. 이게 플래터는 아부하다, 아첨하다라는 동사고 플래러링은 사람을 막 아부하는, 즉 우쭐하게 만드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플래러링 커멘트는 사람을 속이지만 우쭐하게 하는 말들. 머리 멋진데? 이 느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관계에 도움이 된다. 상호 관계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구조를 한번 봐.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열거를 해놓잖아.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보충 설명은 보통 이렇게 열거를 하잖아. 그러면 엔간하면 순서대로 이거 먼저 그다음 이거 나중에 이렇게 주게 돼 있고 이게 또 어디에 적용되냐요? 글 순서에도 그렇게 적용이 돼. 물론 필자에 따라서는 얘를 먼저 설명하고 얘를 나중에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거를 해놓잖아. 그럼 이거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충 설명 풀어줘.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사회적 거짓말은 자기 이해도 도움되고 남의 이해에 도움된다. 첫 번째 자기 이해 왜 도움되냐라고 하는 게 뭐 두 가지 정도 나와. 남이 기분 좋으니까 내 만족감을 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어색한 상황을 피한다. 진실을 말하는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이익을 도움된다. 이게 항상 이렇게 팩트만 들으면 자존감 완전히 무너지니까 가끔처럼 기분 좋은 거짓말 들어주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이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게. 됐어? 그 앞에는 우리가 처음에 시도 자체를 단어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게 하는데 봐. 단어 알고 그냥 한 마리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학교 시험용 단어 컴플리먼트 알았으면 뭐 좋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어 일부러 이거랑 컴플리먼트 이거랑 발음도 똑같지. 자 그래서 이거는 요거 아이가 있잖아. 아이에게는 칭찬이 필요해 프레이즈 요것도 경선식 스타일로 그치? 근데 얘는 애들이 알려준 거야 나한테. 이게 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거 부족하니까 좀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컴플리먼트는 보충, 보완 하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이게 문법용어는 보어지 보어 컴플리먼트 보충해주는 거. 저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홈도어이라고 하잖아. 학교 내신용 스타일 이거 그지? 비슷하게 생겨나는 거. 부족하니까 칠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아이에게는 칭찬이 필요해. 이렇게 하나 경선수 스타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오케이? 됐어? 뭐 단어는 이 정도면 될걸? 하게 다른 단어 없었을걸? 오케이? 지워준다.
그래서 얘도 구간식이라고 보면 돼. 그지? 전반부에 나왔으니까 얘도 여기서 설명 도입 주제만 이렇게 써놨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the often used phrase. 종종 사용되는 표현. pay attention은 주의를 기울이다잖아. 저것도 사실 pay는 지불하는 거잖아. 주의를 주는 거야. 그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런데 그가 insightful, 통찰력이 넘친데 가득하다. 풀 나오면 형용사도 가득한 건데 첫 문장은 필자의 생각이 맞지? 그렇잖아. 다만 생각은 맞는데 뭔 소리야?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지.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 풀어주잖아 바로. 콜론, 즉 다시 말하라.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다시 풀어줘. You dispose of limited budget of attention. dispose of가 여기서는 사실 원래 보통 사용되는 뜻하고 좀 다르게 사용이 되었다. 원래 저건 버리다, 폐기하다인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수거 같은 거 또는 동사 같은 걸 만났을 때 잘 모르겠어요. 연상도 안 되면 그냥 너는 동사하다 문맥으로 판단해보면 돼. 그치? 문맥으로 뭐 하냐? 제한된 주위의 예산을 뭔가 하는 거야. 네, 그게 어떤 주위의 버젯 예산이냐면 you can allocate, 네가 할당할 수 있는 활동에 네가 뭔가 활동에 할당할 수 있는 제한된 주의를 뭔가 하는 거래. 그렇구나. 그리고 if you try to go beyond your budget, 네가 beyond는 항상 초월 넘어가는 거지. 너의 제한된 이 주의의 예산을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너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넘어가려고 하면 너는 실패할 거다. 오, 지금 앞에 부분은 우리가 요거 또 단어를 몰라가지고 뭐 대충 느낌만 알겠는데 두 번째 문장 요거는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가려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장 알아보기는 좋을 것 같아. 보충 설명만 나오면 이 사람의 주장이니까 그 주장이라는 것도 주제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패하는 건 문제거든. 프로블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 있잖아. 이런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는 필자의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 원인을 제거하면 되니까 안 넘어가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의력의 한계에 내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더 봐야 되겠지. 그래도 자, 그런데 요 문장 있잖아. 여기서 다 떠나. 이것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건 더 중요하다. which is why가 there is why는 그래서지. 그래서 내가 보면 외우면 돼.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어렵다 또는 불가능하다. 한 번에 몇 가지를 conduct, 수행하는 것이. 한 번 여러 가지 말라내겨 주의력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17 곱하기 24 뭐가 나와? 예시 연결사가 없어도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으니까 때. 그렇다면 이 두 문장 정도를 합치면 주제문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주의력에 한계가 있어서 넘어가면 실패할 거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저렇게 그대로 옮기거나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하지만 메시지만 그렇게 하고 둘 중 하나가 되겠지. 여기 이제 뭐 역적도 없으니까 예시니까. 이거 분명한 예시? 17 곱하기 23 명전하고 그런 거니까, 그치? 테스트하는 것도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가 뭔지 잘 해석 안 되는 것도 날렸어. 괜찮아. 실전 장학처럼 이런 거니까. 자, 1번은 그냥 무관해. 갑자기 스토리텔링이 또 나왔어. 그치? 그 다음 2번은 왜 주인은 빈번한 정신적인 휴식을 필요로 하고, 이제 휴식 취하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지? 한계에 대해서 해보라는 거고. 3번은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럴싸하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요. 더 플러스 형용사, 추상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 복수 부통명사 말고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거 그럴싸하지만 정답은 아니겠고. 수학능이 나오면 바로 아웃이지. 아까 계산하는 거 예시했던 말. 5밖에 안 남는 거네. 너 자신을 유지시켜라. 너의
주의력 한계네. 괜찮네요. 뭐, 그지? 제목 형태로. 그치? 그래서 5번이 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자의 주장. 여기서 우리가 유추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반대로 표현해놨으니까. 한계 내에서 머물러. 그래,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지 말래. 음악 들어서 공부하지 말래. 그렇게 하니까 하냐. 자, 그럼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것도 다시 정리해볼게. 디스포즈 오고요.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디스는 이게 낫이야. 그러니까 포즈는 항상 둔다는 뜻이야. 그래서 디스포즈는 두지 않다 해서 버리다, 폐기하다, 처분하다. 이런 뜻이. 뭐 폐기하다, 처분하다, 이렇게 돼요. 아, 이거 니네한테 써준 게 아니라 다른 말에서 얘기해. 아, 헷갈렸네. 예, 다 똑같아. 이제 하는 거는 자꾸 외우는데. 그래서 얘 명사가 디스포절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처분, 뭐 폐기, 뭐 이렇게 된다고. 버리는 거. 그래서 요거의 형용사가 디스포저블, 버릴 수 있는 해서 이게 일회 용의. 여기까지 다 필수 단어야. 이거 다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게 이제 조금 뜻을 응용을 하면 아까 이거 너는 네가 각각의 활동들한테 할당할 수 있는 제한된 주의를 처분한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용한다 정도 외우면 되는 거야. 처분한다, 사용한다. 주의력을 각각 이렇게 할당되는 거 쓰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해석이 하고 여기 밑에는 소비한다라고 써 있는데 소비한다 외우지 말고 그냥 이 뜻으로 그대로 응용을 해서 하라고 거지. 처분하는 거지. 주는 쓰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이게 나오는 거야. 문제제기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봤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하나 이리스나고 명사가 나왔다? 대신 나왔잖아. 그럼 이게 강조 부분이냐? 가주어 진주냐? 생각을 어떻게 했어? 뒤에 구조 가는 거였지? 구조 볼게. 자, 데이가 주어예요. 인터페어 위드 동사. 이게 하나의 동사예요. 목적어. 완전한 구조일세? 그럼 얘는 뭐야? 가주어 진주어네. 가주어 진주. 그러면 뭐다? 데이야. 노력이 들어간 에포풀 활동들의 마크, 표시이다. 뭐가? 그것들, 그 활동들이 서로를 interfere with,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는 활동들이라는 표시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서로 간섭하고 방해하는 거. 그럼 이게 내가 정신적 에너지,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런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그 위치수와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그런데 이게 뭐 there is why, this is why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쓰지. 이렇게. 이걸 왜 배열풀이라고 해야 되냐면 이 비동사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서 위치도 그렇고 대신한 디스는 앞에 나오는 문장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앞 내용은 비동사는 뭐 이게 이유잖아. 이유이다. 이게 원인이다. 주어가 동사는 후대가 결과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갖고 그냥 배열풀로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이 편한 이것이 뭐 주어가 동사는 이유이다. 이게 더 복잡해. 왜냐면 연관사처럼 하면 인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반대로 데리스 비코스는 원인이야. 그 뒤가 원인이고 앞에가 결과야. 그건 그냥 비코스로 그냥 보면 되는데 데리스 와이는 이렇게 원인 결과로 접속사처럼 보는 게 독해하기 훨씬 편하다요. 그래서 뭐 얘는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책이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그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보통 이제 저렇게 반대로 주기보다는 여기는 이게 직접적으로 그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마라 라고 나오진 않았어. 요즘 추세는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너의 주의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주는 게 더 일반적인데 뭐 우리가 충분히 유추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 예시 부분은 그거야. 나 복잡한 길에서 좌회전하면서 17 곱하기 24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만 조심해 주면 돼. 여기 앞에는 복잡한 거 했었다 예시가 나왔는데 여기는 갑자기 또 생뚱맞게 너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라고 갑자기 할 수 있대. 그런데 여기서
요게 이제 온리프라고 하는 조건, 오직 요럴 때만 조건을 주긴 한 거야. 요런 경우에만 한정되는 거야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 일들이 쉽고 쉬울 때, 원래 우리 demanding이라는 것도 회부사잖아? 동사에다 ing 붙이면은 회부사가 되잖아? demand가 요구하다, demanding, 너의 노력을 요구하는 힘드냐. 부정이 나왔으니까 힘들지 않은 게 비슷한 말이 되는 거지. 노력을 요구하잖아. 힘든 일, 쉬운 일도 쉬운 일. 그래서 여기 보면 텅 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는 뭐 승객이라는 뭐 잡담정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지? 요거는 요게 낚이면 안 돼. 이럴 때는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역시 주제문은 두 가일씩, 그지? 요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어? 여기? 역시 여기까지 계속 두 가일씩. 그래서 또 설명문인데 두 가지인데 또 도입 주제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아까는 좀 길으니까 얘를 주제문이라고 인식을 하면 뭐 도입 주제문 줬다 그냥 구분해가지고 첫 문장이라고 하도 상관없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역시 두 가지씩 선생님 이거 뭐 다 두 가지씩만 나오면 그렇지 않지. 두 가지씩도 찾아가지고 배치했겠지. 됐어? 이거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에 그 다음 게 중괄식이 있어요. 그치? 중괄식은 봐야지. 이게 시간이 많으면 이거 좀 빨리 끝내려고 빡빡해 계획한 데라. 그래서 약간 날리는 부분은 보충 설명이 내가 엄청 뭐 한석적으로나 어렵지 않다면 안 해주는 거는 한번 읽어보고 안 되는 거는 다시 돌아봐. 4번을 볼게요. 자, when we read a number,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는 우리는 더 많이 영향받는다. 가장 왼쪽에 디짓에 또 디짓을 몰랐다고 치자. 뭐보다? 가장 오른쪽보다. 그럼 숫자 읽을 때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무지 뭐, 그지? 오른쪽보다는. 오케이. 그 다음에 since가 나왔네? 그럼 또 이게 인과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문장이 또 나랑 의미 있는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바꿔서. 인과관계 상태가 중요하니까. 그렇구나. 결과가 나오고 또 원인이 나왔어. 그러면 이따 이거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글감이 되겠지. 왜냐면 there is the order, 그게 순서니까. 어떤 순서? 그 안에서 순서 안에서 무시하면 되지. 우리가 읽는 순서니까. 그치. 우리가 숫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니까. 오케이. 그리고 프로세스 때, 그 숫자들을 프로세스 처리하는 거. 처리한다는 게 머리를 위하는 거 얘기하는 두뇌가 처리하는 거. 자, 그래서 방향성은 잡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숫자, 구체적인 숫자 또 예시가 나왔어요. 이거 뭐라? 그럼 주제문인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숫자는 주고 딱 봐도 숫자 799, 800 이런 거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잖아. 700대 뭐 800대 그거라고. 그거 예시야 무조건. 그리고 역점이 없어. 그럼 주제문은 첨부자가 된 거라 이 상태에서 주제문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숫자를 읽을 때 우리는 숫자를 읽는 방식이 왼쪽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왼쪽 숫자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주제할 선지를 봤더니 가격 전략이에요. 이건 뭐 아닌데 왜 본 적이 없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숫자를 읽고 이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된 거야. 다음 2번은 consumption pattern, 소비 패턴이래. 지역 경제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거 숫자 얘기 아니잖아. 무조건 나오시고 3번은 숫자를 adding, 더하는 것이야. 뭐 하기 위해서? 판매자의 신용을 강화하기 위해. 숫자 읽는 방법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causal relationship, 인과관계. 이게 causal이라고 하는 말이 원인 cause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causal은 인과관계야. 저것도 내시경 모르는 거 있잖아. 캐주얼이란 말 있지. 우리가 편한 복장을 캐주얼이라고 하잖아. 그런 의미도 있고 격식을 갖추지 않는 데 있지만 캐주얼은 부주의한이라는 뜻도 있어. 이것도 내신용 용어 아니야? 이게 완전 장난이야. 또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연습시키면 또 그거 낚여요. 그지?
그래서 커즈 원리를 생각하면 돼. 시장의 크기하고 제품 가격 사이의 인과관계. 숫자 있는 거였는데, 그지? 그 다음에 5번은 판매 트릭, 기술, 뭐 속임수도 되고, 속임수는 고객을 속이려는 바보 만드는 거니까, 가게 환경을 바꿔 숫자 얘기하는 숫자 얘기는 딱 두 개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찍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찍어줘. 난 모르겠다. 시간 없다 할 때. 뭘 찍고 싶니? 1번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자, 근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찍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놓친 내용이 나왔나? 더 좀 봐줘야 돼. 그래서 이게 선택지 자체가 이 내용이 선택지도 혹시 선생님 들어올 수 있는가? 사실 이거 이제 풀어봤으니까 1번이 답인데 요거 빠지고 우리가 숫자 읽는 방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 숫자가 더 영향을 많이 줘. 그런 선택지랑 얘랑 같이 줄 수 있냐? 같이 안 줘. 그렇게 걱정 마셔. 그지? 그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모의고사에서. 그지? 학교 내신에서 숫자도. 그럼 보통 이런 경우 이게 도입 주제문 구조인데 중괄식이 되는데 뒤에 뭔가 추가로 더 얘기를 할 수는 있어. 놓쳤으니까 좀 더 가면 돼. 괜찮아. 이거 속 낚여가지고 오답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읽어보면 숫자 799, 여기가 디짓은 그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799가 현저하게 더 적게 느껴진대. 800보다. 또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요거 괜찮지? 더 former, 전자라지? 요거 799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7무언가로서 바라보고, 즉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더 letter, 후자, 즉 요거 800이지? 얘를 8무언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할거 왼쪽 숫자예요. 반면에 whereas 요건 이제 대조지 대조. 반면에 798은 꽤 느껴진데 프레리 매우 많이 799와 비슷하게 똑같은 차인데 1차인데 얘는 비슷하고 얘는 완전 달라 보인다. 이거 이제 그 저기 우리 얘기하는 거 9,995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제문에 잘 부합하는 예시를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9세기 이후로부터 상점 주인들이 have taken advantage of this trip. take advantage of 주어가 목적어의 이점을 취하다 활용하다 이러한 트릭, 기교, 기술을 활용을 했대.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가격? 9로 끝나는 가격. 미국도 마찬가지죠. 1.999달러 이런 느낌이야. To give impression,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인상? 제품이 is cheaper, 더 싸다? it is 그런 것보다. 자, 요게 주제문이구나. 또 인용 나왔지. 아, 중괄식. 그래서 얘는 주제문이 얘가 주제문이다 라고 보면 이쯤 아 그래서 아까 1번이 답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격 전략이라더니 사람들의 숫자 읽는 패턴을 활용한 가격 전략. 됐어요. 그 실제로도 가보면 외국 나가면 뭐 19.99달러 이런 거 많아요. 우리나라 똑같아. 9,590원이라. 느낌상 뭔가 그 싸 보여도. 그 우리도 경험 있잖아. 신제품 8,000원, 뭐 9,000원대 가보면 만원 바로 10원 차이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중괄식. 여기는 뭐 단원 따로 볼 게 없는데 하여간 얘는 그래서 여기 도입 부분이고 주제문이랑 중괄식이랑 보충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얘도 역시 설명문이다. 중괄식이다. 걱정 말아라. 이걸 주제문을 잘못 착각했어. 선제 이쪽으로 주지 않을 거다. 다시 올라와서 놓친 게 좀 더 뒤에 뭔가 추가되는 내용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가 아까 도입 주제를 할 때 얘기했었잖아. A라는 거 하고 그래서 B라는 걸 끌어낸다. B에다 붙여서는데 이걸 알고 보면 돼. 이게. 그치? 숫자 있는 방법 가격적 이렇게 간 거잖아. 그치?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중괄식. 항상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보충 설명. 억지로 껴맞추지 말고 최대한 이해를 해보자. 그 다음에 5번. 5번. 자, many people suppose that. 이거는 뭐.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는 게, 요런 거 나오면 처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한다, 너는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확률이 높아요. 통념이 될 확률. 다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상식.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 역적으로 뒤집어. 이거 아니다 라고 역적으로 뒤집어. 야 니네 잘못 알고 있었거든. 이렇게. 사실은 이거야 라고 진실을 주는 전형적인 통념 진실 구조. 그래서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토픽 센텐스는 이거라. 이게 좀 생소한 얘기니까 또 뒤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부연 설명 나오고 이런 구조야. 확인해 볼게. 근데 저거 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 저런 표현들도 뻔한 거. 다수의 사람들은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벌을 기르기 위해서 특히 비즈 양봉을 하려면 이 this necessary 원래 이건 원래 주장의 표현이긴 하잖아. 근데 통념이 된 거야. 필요하다. 큰 가든 정원이 시골에 그렇지? 벌 기르고 시골 정원 그런 거지. 그런데 이거는 실수다. 즉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통념 진실에서 뒤집을 때 벗을 쓰지 않고 문장 자체가 역접의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잖아. This is not the case라고 하지. 그치? 여기서 case는 true지 이렇게 쓸 때는 This is not the case 하면 이거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이거야 이렇게 주는 거라고. 그치? 적편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 저기다 저렇게 써도 딱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좀 순서가 좀 헷갈리는 거야. 벌은 물론 두 배로 더 잘한다. 두 배로면 두 배의 비교급이고 사람이 학생이 두 배로 인스쿨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맥락상 벌이 더 잘한다. 꿀을 더 잘 만든다는 얘기 정도 얘기하면 되겠지. 어디에서 한 가운데서요. 5월에 과일꽃 한 가운데에서 6월에 흰 클로버 한 가운데에서 뭐보다 도시에서보다는 당연히 시골이 좋다. 그럼 이거 컨트리 얘기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뭐 날아가야만 하는데 도시는 엄청 날아가야 돼. 장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픈필드 널리 개방된 들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야?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또 조금 헷갈려요. 이런 거 있어요. 글 순서 같은 데서 되게 문장 삽입과 거의 걸리는 형태가 이거야. 사람들이 A라고 말을 해. 자, 그런데 역적으로 주고 이거 아니야 B야 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 B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확실히 of course 뭐 이런 거를 써. 물론 A도 맞아. 이렇게 한 번 더 줘요. 또 역적. 그래도 역시 B다. 이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해되니까? 요거는 사람들은 A라고 해. 근데 A 아니 B. 나는 필자 나는 B. 물론 A도 맞아. 그래도 역시 그러나 B. 요게 좀 헷갈려. 요 위치가. 이거 완전 이거 문장 삽입에서 좀 헷갈리거든. 이건 하나.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나 확인해줘야 돼. 저게 지금 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플스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얘라고 이게 지금 딱 여기에 딱 저 패턴이라고. 그래서 요거지 토픽 센텐스는 이것조차도 근데 좀 되게 구체적이진 않다. 그런데 벌은 이윤이 나게 길러질 수 있다. 심지어는 unfavorable 불리한 circumstance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아. 시골 말고 딴 데도 된다면서요. 그럼 시골 말고 어디 불리한 환경 어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야. 더 가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냥 적어도 시골은 아닌 데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벌은 여기 나왔네. 두베리웰 잘하는데 어디에서? 도시이긴 한데 대도시의 suburb 외곽 지역에서. 도심 외곽 꼭 시골까지 안 가도 도시이긴 하니까. 왜냐면 since the series of flowers in the garden of the villa 여기까지 빌라가 대저택이야. 빌라 대저택의 정원에 일련의 꽃들이 허락을 하니까 지속적인 공급을 꿀을 언제부터 초봄부터 가을까지 하여간 벌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그렇지 미국은
스케일이 크니까, 그치? 아, 굳이 뭐 시골까지 안 가도, 근데 우리나라랑 좀 안 맞는 얘기지? 뭐, 그래서 뭐 또 주기도 하네. 거의 모든 사람들은 can keep them, 그 벌을 이웃나게 기를 수 있다, 뭐 즐길만하게,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주제문 자체는 요거긴 한데 또 이것도 여기까지 가긴 해줘야 돼. 하여간 얘는 통념 진실 구조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요. 헷갈리게,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문장 개수가 좀 짧아서 그런데, 얘는 학교 시험 들어가면 이거 이 문장의 위치, 나 이거 조금 헷갈려요.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인가? 보통 생각하면은, 요 항목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벌 이웃나게 기를 수 있다, 좋지 않은 상황이면은, 여기다 집어넣기도 좋잖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일관된 것 같으니까 뭔가 찝찝한데 이건 아닌데. 근데 사실 학교 내신은 그러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못했던만 기억하면 되겠다. 됐어? 이게 반응은 뭐 그 정도. 그래서 얘는 역시 중간 시기에 해당되는 위치상 가운데 정도 되니까. 중간 시기. 통념진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인과관계, 문제제기 해결책, 그리고 뭐 통념진실, 그리고 정해방에서 3개 벌써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 뒤에는 그것만 다 국어가 다 시켜준 얘기할 거거든. 전개 방식만 알면 예측하면서 주제문 위치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다. 하여간 중요한 게 예측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6번. 자, human being, 인간은 드라이브 몰고 간다, 몰린다, 말은 웃기지만 뭔가 뭐 강요된다,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돼. 뭐에 의해서? 내추럴 선천적이지, 타고난 욕망, 소망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어떤 욕구? 만들고 유지하는. 역시 또 대인관계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대인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선천적인 욕망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네. 그지? 오케이. 글감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추구해요. to feel, 채우려고 본질적인 욕구를. 이거 욕구가 되겠지? 네네, 비슷한 말 같은데? 보충 설명 같기도 하고, 그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질적 욕구는 관계 형성의 욕구잖아. 그래서 뭐 관계를 또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아래에 under, 나에 놓여져 있대. 많은 뭐 감정, 행동, 뭐 결정들. 이런 많은 한두 가지만 보면 되지. 뭔가 많은 감정들 아래에 이런 욕구가 놓여져 있어. 평생.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보충 설명 아니냐? 그렇잖아? 인간은 선천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족을 시키려고 관계 맺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 정도 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충 설명이 된 것 같거든? 역적으로 딱히 바뀌는 것 같진 않고 마지막에 인과관계 정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말라고 정리해볼게.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관계 형성이라는 관계 형성 선천적 욕구가 첫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욕구 처럼 이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요거는 뺐어 일단 새로운 정보가 좀 있긴 있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요거랑 요거는 그냥 이게 이거고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하려고 추구한다는 얘기야. 그 말 두 번 준 거 아니냐고. 아까 저기랑 비슷하지? 두 번째 봤던 사회적 거짓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 아까 그 사회적 거짓말은
왜 밑에는 하나 더 봤냐면 범위를 좀 좁혔으니까 더 본 거고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 얘는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끊고 한번 선질 한번 가보지 뭐 그지? 나는 이게 같은 얘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선질 한번 가보자 아니면 어떻게 했어? 플러스 하면 되는 거잖아 바뀔 일 없다고 이 정도 가지고 1번은 진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감정? 그러니까 관계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타인들과 협력할 때 어려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3번은 방법들이 이런 것을 이거 좀 그렇지? 방법들이니까. 타인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들. 3번은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관계를 추가하니까 관계가 추가 방법이 열거가 된다?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아닌 것 같아. 저 내용으로도 아닌데 3번 혹시 모르면 될 수도 있겠네. 왜냐면 여기서는 약간 애매함이 있었어. 어쨌거나 좀 더 가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번드, 결승 유대를 만들려는 욕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뭐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은 인간의 진화의 영향, 환경에 미치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역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이 많으면 4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번도 한번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열거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 그럼 좀 더 가봐. 자, 아마도 probably the need to belong 소속되려는 욕구지? belong 속하는 욕구. 소속감이야 소속감. 소속감이라는 욕구는 is the product of human beings evolutionary history. 이런 인간의 진화 역사의 산물 결과예요. 소속감 결국은 진화로부터 나오는 거야. 진화의 산물. 사회적인 종으로서요. 그럼 이거는 좀 약간 추상적이니까 자꾸 말로 정리를 해보면 내신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소속감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종으로서의 어떤 진화의 결과라는 거 아니야? 헐, 그럼 지금 위에서 봤던 얘기랑 좀 약간 다른 소재가 나왔지? 뭐 진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소속감은 결국은 이거는 계속 연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지? 근데 이 소속감이 이 관계축으로 이거가 되는 거니까 소속되고 관계를 갖고 싶은 거라면 지금 사회적 좀 진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 역시 생각대로 뭔가 좀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한 건데 여기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은 게 진화는 뭐냐? 진화. 진화는 무조건 생존이야. 생존을 하는 쪽으로 진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은 오랫동안 의존해왔대. 타인들의 협력에. 자, 타인들의 협력에 의존을 해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관계 맺고 소속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음식 공급이나 뭐 포식자를 보호, 이거 이제 이렇게 열거만 하면 한 개만 딱 보고 그냥 건너뛰는 게 좋잖아. 그지? 생존이야, 결국 이게 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 타인들의 협력에 의존했다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이것도 보면, 인간은 타인의 의존, 저 예시가 결국 뭐야? 생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것도 이게 지금 계속 이거 아니야? 소속감, 타인의 의존, 진화가 결국에서 뭐였다는 거야? 생존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 연결했었을 때. 이때 이게 얘기잖아. 오, 감 잡았어.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주제 자체는 뭐 이 정도면 충분했었을 건데 이거 하나 더 볼게. Without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a social bond, 이런 사회적 결속, 즉 사회적 집단의 형성이나 유지가 없었다면, 이건 이제 없었다면인지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로 PP가 나왔으니까 인간은 아마도 이렇게 카비드 대처할 수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냥 물리적 관계에 어댑트 적응도 할 수 없었을 거다. 즉 사회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처해서 적응할 수 있었다. 생존할 수 있었다. 보충성이 확실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답을 내도 되는데
이 지문에서는 굳이 주제문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면 맞으면 내 가장 좋기는 해. 즉 그래서 가까움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찾는 것, 추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필수적이었다 인간의 생존에 이렇게 된 거지. 마지막도 보면 마지막 이거잖아. 관계 형성, 그다음에 생존의 필수. 색깔로 맞춰보면 자 이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그대로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라보면 소재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도입 부분이고 이제 주제를 이쪽에서 바뀌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포괄적이긴 한데 요 문장이 좀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도 형광 표현을 한번 해볼게.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아가지고 새로운 정도 등장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소재가 좀 바뀐 거야. 그래서 얘는 주제문을 굳이 하나로 이런 미괄식이라고 하기는 해. 이거 마지막 문장을 주제문을 보면 하나만 찾으면 오케이. 이거는 좀 이런 추상적인 거는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아. 내신 하듯이 내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은 말이 이런 식으로 표현 바꾸면서 자꾸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여간 지나는 생존. 그 말은 좀 기억 꼭 해줘. 아까 그 두려움의 그거는 하나는 그거 고착되어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인간 염류전자 나중에 발현돼 계속 그거를 떠올리게 되더라고. 번식을 못하면 그게 물려지지 않는다. 그거였는데 그래서 뭐 답은 아까 전에 뭐 1번 된 거고 그 다음에 7번 맹물, 포유동물 얘네들은 tend to be less colorful 더 적게 색깔이 화려한 경향이 있대. 다른 동물 집단들보다. 그렇구나. 일반 사실 벗. 근데 이게 초반에 벗 나오면 일단 중요하잖아. 거의 예외 없이 주제문 아니야? 그런데 얼룩말은 두드러지게 스트라이킹이 옷을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그러니까 눈에 잘 띈데 컬러풀 할 거다 알겠지? 그러면 지브라도 메모리잖아. 그래서 일단 소재만 바뀐 거지? 그럼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기 구조라고 하지. 요거 일단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이 얼룩말에 대조되는 패턴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주제라고 하지. 그러니까 필자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할 거야. 그게 주제가 돼서 보통 이제 우리는 퀘스천 물어보는 거를 글감 주제 제시를 한다고 하고 대답 부분을 필자의 생각, 묘지, 하고 싶은 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Q&A 이것도 참 많이 나오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문장이진 않을까. 이게 뭐 다음에 나온 대답 부분이 주제문으로 쉽게 줄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답이 나오긴 할 거야 보통은. 그러니까 색깔의 역할은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뭔 소리야 갑자기? 이게 나돌레이션 이게 부분부정이라 하잖아. 분명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하잖아. not 플러스 전체를 나타내는 말.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고 항상 명확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야 명확하고 아니면 뭐 역할 있던 얘기를 안 했다며요. 혹시 모르니까 비판에 빠져나가기 정도 하나 쓴 거야. 그래서 더 퀘스천 의문 무엇을 지브라가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짐으로써 그 질문은 해서 이제 퀘스천이 주어네. 동사 이거지? 항상 과학자들 퍼즐도 혼란하게. 그러니까 도대체 얼룩말은 줄무늬 패턴을 뭘 얻냐라는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세기 이상 동안 해왔어. 답이 아직도 안 나오는데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주제문에서 나오는 패턴 아니야? 뭔방에서 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물어보고 대답도 했는데 그 대답 부분에 이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도 문제 아니야? 문제는 우리 항상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솔루션이 나오는 거지. 두 가지 섞였다고 보면 되고
이 솔루션 해결책 부분에서 인용이 나오고 있었어. 요 야생 생물학자 팀 이 사람이 나온 거잖아. 섞인 거지 같이? 그렇게 그래 저 사람 해결하면 저게 이제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썼어. 10년 이상을 탄자니아에서 얼룩말을 연구하면서 아직도 쉽게 주진 않네, 그지? 그래서 뭘 했냐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구조를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을 하는 결국 이 역할이 뭔지 몰랐는데 그 역할을 찾으려고 가서 뭔가 연구를 했다는 거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결론이 후반부에 나올 확률이 높지. 그래서 보통 숙달에 후반부를 먼저 볼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갖다가 칠게. 자, 롤아웃은 밖에 있어! 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배제하는 거, 제거하는 거야. exclude, 배제를 했대. 이론 또 이론. 그러니까 계속 어이가 계속 치워나갈 거야. 이거 이제 말풀이니까 배제했다는 거지. 뭐 하기 전에? 답 찾기 전에 이제 답 나오겠네. 2013년에 그는 he set a fly trap. 파리 덫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뭐로 덮였냐면 얼룩말 스킨, 피부로 덮인 파리 덫.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컴패리전에서 또 다른 덫을 설치를 했는데 뭐로 덮인 거냐면 영양 벤투럽의 피부로 덮인 걸로 대조군을 넣은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 걔는 뭘 보게 됐냐면 파리가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줄무늬 위에 앉는 것을. 파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실험연구조사의 결과에 많이 나오는 거지. 결론 냈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실험연구조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부분 있잖아. 이게 이 실험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내용을 준 거고 결과가 된 거잖아. 결론 냈다는 보통 찾아냈다 이런 거잖아. 실험연구조사 가지고 이거요. 이거 다 단수. 사실 아까 훑어봤으면 여기서 요거 보면 바로 이걸 가도 되긴 하는 거야. 저걸 발견했다면. 근데 우리는 천천히 다 본 거야. 진짜 주제는 이거지? 이게 줄무늬는 문자 그대로 얼룩말을 뭐해서 봤을 때 질병을 나오는 곤충. 일반화 시켰잖아. 곤충으로. 파리였는데. 그래서 또 미괄식. 8%. 퀘션의 답. 이거지. 근데 이건 선택지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왜냐면 파리가 너무 세부적이고 곤충, 그러니까 질병을 옮기는 곤충이 더 넓잖아. 저게 가야 되는데 선택지를 이거 파리를 줬더라고. 어차피 그럴 수도 있다고. 그 정도는. 그래서 현재를 보면 1번은 얼룩말의 줄무늬, 파리에 대항하는 자연의 방어. 일단 될 수도 있는 거지. 좀 세부적이라 마음에 안 들어. 곤충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질병을 옮기는. 일단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포유동물이 가장 색깔이 화려한 피부를 갖고 있냐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동물이 지구를 포식자냐. 말도 안 돼. 4번 패턴 숨기 위한 게 아니라 쇼, 뽐내기 위한 거다. 숨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 곤충, 질병 이런 거는. 그다음 각각의 얼룩말은 태어난다고 많이 독특한 전문의를 가지고 얘는 뭐라고 대답하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풀어보는 소리는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역시 이 안에 실험연구조사 같은 패턴은 역시 들어가 있는 거지.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지. 역시 이과의식. 자, 그 다음에 8번 마지막을 볼게. 자, The loss of many traditional jobs. 많은 전통적인 직업의 소실. 모든 것에 있어서 from A to B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자고. 이래도 구체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전통 직업이 없어지는 거는 will partly be offset.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상쇄될 거다. offset은 또 많이 나올 때 알아줘야 돼. 무엇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 직업의 창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직업이 없어지는 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 상쇄되는데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천문학에서 글감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뭐래?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구체적인 직업명 아니냐? 의사라는 거는 닥터하고
좌합하고는 뭐야 주제문 첫 문장인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오 그래?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무시하고 계시니까 됐다 치는데 훑어봐야 되잖아. 역접이 있네? 그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도입 주제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precisely because of that 정확히 그것 때문에 괜히 삐졌네. 앞에 거 이것 때문에 역접 이어지는 거 이거 봐야 되겠다. 자 primary care 가끔 1차 진료 의사라고 하는 건 다이가 의사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인지 저기 명칭이 있으니까 저거 외울 필요 없이 풀어주잖아. 알려진 질병을 진단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익숙한 치료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 기존의 질병 진단 치료하는 애들은 아마도 AI 회사에서 대체가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무슨 얘기야? 요 예시는 전통 직업 없어지는 그 예시네. 근데 정확히 그것 때문에 여기 much more money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을 거야. 인간 의사한테 지불할 그리고 실험실 교수한테 지불할.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뭐 서로 양말고 이러는데 그럼 요 내용은 어디에 해당돼야 되는 거야? 이거 해당돼야 되는 거지? 새로운 인간 직업의 창조 이쪽에 해당돼야 되는 거잖아. 저기 저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는 없어지는 거니까. 잘 안 알았지만 구조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상세가 된다는 얘기가 된 거잖아. 이것도 색깔로 부분을 하면 여기 부분은 여기랑 쳐.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거 AI 의사에서 없어지는 거라면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인간 직업의 창조는 요거잖아. 뭔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이거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구조상 보충 설명인 건 대시니까 그렇잖아. 그만큼. 그러니까 이건 느낌상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도 왜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선택진료를 하면 선택진료를 돈을 좀 더 냈잖아. 그러니까 미래에는 인간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 되는가 봐. AI한테 받기 싫으면. 그러니까 저기 새로운 직업이라고 이 사람 얘기해서 우리 와닿지 않지만 저렇게 이해를 해야 돼. 문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첫 문장의 주제문이면 유효한 거 아니야? 그치? AI 의사 얘기하는 건가 싶긴 한데 여기서 결정타는 이거요. 요게 되게 중요해. 언어들로. 요거. 즉 AI도 AI가 나오지? 얘는 아마 도와줄 거다. 새로운 인간 직업을 만들어내는데 또 다른 방식. 이 방식에는 또 다른 방식. 그러면 결국 AI라고 하는 게 뭔가 위에서 한 가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건데 공통점은 뭐야? AI가 새로운 인간의 직업을 창출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가 열거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사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이 하나의 그 연결사, 게다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데 moreover, furthermore 이런 역할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여러 가지 중에 사과를 좋아해, 수박을 좋아해, 게다가 포도를 좋아해 이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열거가 된 거야. 그럼 얘는 주제문이 없는 구조, 즉 열거기 때문에 사과하고 딸기를 합쳐야 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첫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해서 그 두 개를 합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문장 형광펜하고 이 문장 형광펜하면 될 것 같아. 형광펜을 하시고 두 개를 하자. 이거 예시였었을 것처럼 그렇지. 첫 문장, 이 문장. 여기는 굳이 안 봐도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거를 했을 때는 주제문을 주려면 저번에 뭐라 했어? 두 가지가 미걸식이라고 했었잖아. 주려면.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려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충분히 다 봤고 마지막 문장 뭐야 이거 예시잖아.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끝까지 예시 끝났으니까 저기 주제문 맞는 거지. 이렇게 열거가 돼가지고 주제문을 합쳐야 되는 경우가 되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또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무엇이 로봇을 스마트하게 만드냐. 2번은 AI가 정말 너의 일자리에 위협이냐. 1번 괜찮아. 제목이니까. 위협이 아니잖아. 오히려 만들어준다는 거고. 두 가지 형태로. 3번은 조심해. AI가 네 정신을 잃을 수 있어. 4번 미래의 직업들 더 적은 일 더 많은 이익. 좋은 거지. 그 다음에
AI 개발의 ongoing challenge, 지속되는 도전, 어려움에서 뭐 선택지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이건 AI 근데 이거 많이 틀렸었어. 이거 원소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게 두 개 합쳐가지고 AI가 기존 직업 없어지는데 없애졌지만 뭔가 다른 직업으로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다. 여기 밑에는 이제 무지보수 하는 뭐 직업이 새로운 게 생겼거든. 그런 얘기는 AI가. 그래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열거가 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는 주제문 없음 열거라고 밑에 써놨잖아. 뭐 그렇게 두 문장을 합쳤다. 뭐 이렇게 생각.